여기 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세계 최초의 일본군 성노예를 주제로 한 인권테마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전후 세대인데 과거의 일본의 전쟁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학생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또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집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일본군 성노예제를 주제로 세계 최초로 세워진 역사관입니다. 그 기억과 기록을 담은 장소에서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아픔, 남아있는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일본군이 사용하던 용어예요. 근데 이 자체 용어도 좀 잘못된 용어가 몇 개 있어서 먼저 요것부터 바로잡고 갈게요. 먼저 종군 위안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정신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 종군 위안부 같은 경우는 한자를 풀이해 보면 따를 종자에 군사군, 군인을 따라다녔다는 소리가 되는데 피해자분들이 군인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끌려다닌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표현이고요. 이건 좀 일본 측에서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대라는 말은 노동력,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노동력을 끌어가는 모든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대 안에는 위안부도 포함되지만 군수 공장에 끌려가서 노동하던 분들도 다 포함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분들만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떤 용어를 쓰느냐? 유엔에서는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생존하신 분이 28분 생존해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직접적인 단어라서 피해자분들께서 좀 원치 않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앞으로는 이 단어를 바뀔 예정인데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이런 공식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근데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 가해자적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위안부라는 말은 사람을 위로해준다, 위무해준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일본군을 굳이 위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용은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위안부 피해자들 이런 식으로 지금 용어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성들이 그럼 일본군 위안부가 됐냐고 하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나 될 수 있었고요. 가장 많은 유형이 취업 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입 하나 덜자. 뭐 이런 식으로 취업 사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신매매, 납치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지금 저희 나눔의 집에 생존해 계시는 박옥선 할머니도 바느질 공장에 취직한다, 뭐 중국에 취직한다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 거기가 위안소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느냐인데요. 여기 윤종욱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의 좀 특징적인 거는 할머니들랑 같은 세대세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비슷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당시에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녀들을 납치해 간다, 처녀를 공출해 간다는 소리 듣고 학교를 휴학하셨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시고 학생들이 왜 돌아오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셔서 좀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제 일본 가서 조사를 하게 되시는데 거기서 위안소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겨레 신문에 4회에 걸쳐 연재를 하게 돼요. 요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는데 그런 적이 없다. 이거는 군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없고 이거 민간 차원에서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그 일본의 입장을 듣고 최초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한 날이 8월 14일이고요. 그때부터 8월 14일을 저희는 기림일로 지정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국가기림일로 지정이 돼서 근데 좀 하나 여기서 설명을 좀 덧붙이면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가 지금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라고 하면 되게 안타까운 시선을 보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선도 물론 존재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시선이 뭐 자랑이나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창녀다, 뭐 이런 안 좋은 시선이 더 많았기 때문에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는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김학순 할머니가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다른 할머니들도 용기를 내주셔가지고요. 지금 위안부 문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막 아래를 이렇게 막 하혈을 해가지고 힘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정신을 모르는 거야. 그냥 못된 디귿이니까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그냥 툭을 넘어져가지고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무슨 끈으로다 이 목도 매고 또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무슨 약이 있으면 먹고 매일 밤 2~3명씩은 주고. 정부에 신고되신 분이 240명이고요. 그 중에 지금 생존하신 분은 28분. 지금 저희 나눔의 집에는 8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학순 할머니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김학순 할머니, 여기 가운데 계신 할머님이 김학순 할머님이에요. 아까 1991년 8월 14일 날 처음으로 증언하신 최초 증언자시고요.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로 인해서 주변에 계신 다른 할머니 사진, 김학순 할머니 위에는 배봉기 할머니이시고요. 그 다음에 끌려감이란 못다 핀 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김수덕 할머니. 이렇게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로 여러 할머니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지금 위안부 문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저 옆에 보시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 신문에 나는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됐어요.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를 못하겠어요. 강제로. 이런 문제에 잘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보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위안부님들, 유품들하고 위안부 할머님들 한 줄로 자기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써져 있는 데가 있었는데 이분들도 배우고 조금 그때 시절 소녀처럼 살았으면 지금쯤 잘 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더 울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 여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역사 속 여성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고 탐방 장소로 나눔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역사에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역사가 적어서 이제 기획을 했듯이 학생들도 편견 없이 그냥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조금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이임하의 여성사 특강입니다.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사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빠져있는 여성들의 역사를 청소년들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담고 있습니다. 여성차별, 여성혐오 등 잘못된 여성관과 가부장적 남성관이 만연해온 역사 속에서 온전한 한국 여성사를 혐오, 문명, 정치, 결혼, 전쟁 호명, 규범, 운동, 노동 등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냅니다. 2018년 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소나무 언덕 3호 작은 도서관은 마천 청소년 수련관 4층을 리모델링하여 2009년 12월 2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